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작가 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자, 제가 영상을 9번째까지 영상 업로드를 진행을 했고, 보니까 10번째더라고요. 잠시 제가 검색을 하고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제가 업로드를 하고, 그동안 멈췄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요. 일단은 1개월 전이라고 했는데, 3월 6일자였네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음, 3월 6일이니까 한 달하고도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어, 드디어 또 다시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번째 영상 하기 전에 그동안 어떤 거를 배웠는지 구두로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열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수열은 수가 나열되었을 때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언급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드렸습니다. 등차 수열은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해서 공차 D를 갖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반항 AN이라고 했을 때 AN은 A1 더하기 n-1D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1은 첫째 항이고요. n은 자연수이며 D는 공차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도 계산을 해보았죠. 여러분들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한다면 1부터 100까지 더하게 되면 5050이 나온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었고, 1부터 10까지는 뭐 여러분 뭐 아시겠죠? 55입니다. 예, 55.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규칙이 있었다라는 것도 배웠을 거고요. 수열합 관련해서는 SN이라는 기호를 썼고, 그 SN에 대해서는 첫째 항 그리고 첫 두 개의 내용을 알 수 있었죠. 제가 지금 갑자기 머뭇거리는데 두 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항과 끝항을 알고 자연수 n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일반항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영상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비수열에 대해서도 언급드렸습니다. 등비수열의 경우에는 이웃하는 두 항의 비가 일정하고, 그 비는 이제 작은 항이라고 할게요. 작은 항이라고 한다면 첫째 항과 둘째 항이 있었을 때 첫째 항이 분모로 간다는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그랬을 때 공비를 R이라고 하고 그 값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등비수열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반항 AN은 첫째 항 A1 곱하기 공비 R의 n-1제곱이었습니다. n은 똑같이 자연수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등비 수열의 합도 계산해 봤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9번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수열의 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합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기호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기호를 어디서 보셨을까 하는데,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등비수열의 합까지 배우면서 이 기호를 읽어보거나 본 적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로써 여러분은 이 기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의 합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봤을 때 몇,
1부터 100이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1부터 계속해서 하나씩 더해 나가고 어디까지 98, 99, 100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98, 99, 100이니까 여기가 몇 번째 항인가요? 네, 제 100항입니다. 100번째 항이라고도 이름을 붙이죠. 근데 사실 이 제가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숫자가 커지니까 제 몇 항 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교과서가 있는데 뭐 제 1차 뭐 제 2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제 관련한 이야기라고 저는 전해 받았었어요. 원래 이제 일제라는 단어를 좀 쓰면 안 되지만 제 몇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울리는 편은 아니라서 저라면 만약에 저라면 몇 번째 항인지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튼 지금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1부터 100까지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쓸 거냐 이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함축할 수 있는 내용이면 더 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나가서 100까지 더한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작성을 할 텐데요. 이 기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호는 여러분들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그리고 이 시그마의 앞에 글자인 S를 따는데요. S를 따는 이유는 영어로 되어 있는 이 sum의 첫 글자라고 이야기를 좀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썸이지 왜 시그마예요? 수학은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알고 계시죠? 그거와 관련해서 이 시그마는 그리스 문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S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로의 시그마라는 표현을 써서 다음과 같은 기호를 쓰게 된 건데요. 기호를 쓰는 거는 좀 다릅니다. 뭐 여러분이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쓰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일단 쓰는 방법은 하나를 먼저 긋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 꺾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도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쓰는 분들도 봤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에게 그으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네. 그리고 꺾고 다시 꺾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 1번, 가서 올리는 거 2번.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분들도 봤어요. 이거 1번. 죄송해요. 반대 1번, 내려서 2번에 끊고 가는 거 3번. 예, 3번에 끊는 분들도 봤습니다. 다양합니다. 쓰는 방법은. 하지만 여러분이 시그마 형태에 대해서는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그마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쓰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려볼게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더한 기호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항부터 둘째 항 계속해서 나가는 수열에 n번째까지 더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읽었을 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a k로 씁니다. 다시요. k가 들어갔고요. 이 k에 대해서는 다음을 막고 1n이라고 한 것은 여기랑 여기랑 부르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가 첫째 항이고요. 여기는 n번째 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모두 모았다라고 한 것의 양 끝 부분을 얘기합니다. 양 끝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기호 자체 다시 시그마 k가 1서부터 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k는 1, 2 쭉 가서 n까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k 값은 일단 자연수 범위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k는 자연수입니다. 정수 아니에요. 네, 정수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정수로 가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정수 범위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용에서 저는 어떤 거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AK 부분입니다. 왜 AN으로 안 쓰고 AK라고 쓰나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질문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N이 아닌 AK인 이유. 우선 앞에 있는 이 시그마 적혀 있는 이 K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K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맞추기 때문에 뒷부분에 쓰게 되는 AK라는 숫자는 K를 1서부터 N까지 더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N인 경우는 K에 대해서 영향을 아무리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그마 자 K는 1서부터 N까지라고 하고 AN이라면 그냥 AN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이므로 필수적으로 AK라고 작성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왜 1서부터예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작성한 거는 보시면 A1부터 AN까지를 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꼭 1부터 더하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n번째가 중간에 껴있고 n번째가 있습니다. 자, n번째가 중간에 껴있고 n번째가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n부터 n까지의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고 싶으면 k를 n부터 n까지 ak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1부터를 더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 사이에 있는 n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하고 싶다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k를 1부터가 아니라 n번째로 설정을 하고 n까지 도달하는 데까지를 적어 주신 다음 ak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계속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뭐냐면요. 꼭 n까지여야 되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 왜냐면 제가 구하고 싶은 거는 1부터 n번째
그리고 더 나가서 뭐 n번째, 더 나가서 p번째라고 했습니다. 예, p번째.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일단 제일 끝부분 p라고 했습니다. 예, 끝부분은 p입니다. 근데 내가 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중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똑같아요. 원래라면 이 전체를 계산하려고 한다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p까지 a k라고 쓸 텐데 지금 이 중간 부분으로 쓰는 내용이므로 k는 1서부터 죄송합니다. k는 m부터 n까지 a k가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뭐 꼭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p라고 안 하고 전 n번째까지 그냥 더 할래요. 그러면 k는 1서부터 n까지 ak인데 그 과정 속에서 나 n번째까지 더 할 거야. 다시 n번째까지 더 할 거야.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설정을 통해서 시그마 k는 1서부터 m까지 ak라고 써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표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약속되어 있는 것에 틀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열의 합, 그 중에서 합의 기호 시그마를 살펴봤는데 시그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기호만 살펴봐도 네, 지금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아까 좀 내용을 정리하느라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됐지만 합의 기호 시그마를 살펴보기 위해서 좀 많은 내용을 좀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이 표현한 내용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두 번째 영상으로 죄송합니다. 11번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열의 합, 합의 기호 시그마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